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대 23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정제유 공급에 투입된 최대 규모의 유조선과 환적에 사용된 모선이 모두 중국계 석유 무역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와 영국의 민간단체 합동군사연구소가 22일 합동보고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조선의 활동을 인공위성 사진을 추적 분석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의 양을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한 선박들의 활동 가운데 고해상도 위성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 가능한 건수만 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로 해당 선박에 정제유가 50, 75, 90%가 차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통해 각각 61만 4천 배럴, 92만 1천 배럴, 110만 5천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공급량과 중저해상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정제유 운송량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최대 233만 2천 배럴로 유엔 안보리가 제안한 연간 수입 한도량인 50만 배럴의 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에 외국 선박들이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사진에 포함된 50건의 사례 중 단 9건만이 외국 선박에 의한 정제유 운송이었지만 이를 통해 전체 정제유 수입량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외국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정제유의 평균량이 북한 선박의 2배가 넘는다며 적은 횟수의 운항으로 더 많은 정제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만큼 외국 선박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제유 공급에 투입된 가장 큰 규모의 외국 유조선으로 다이아몬드 8호를 지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호가 대북 정제유 수출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20년 3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지난해 2월과 5월, 6월 잇따라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다이아몬드 8호의 정제유를 환적한 모선은 에버그랜드호와 슈퍼스타호로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선박과 환적에 투입된 모선 모두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중국계 석유 무역 기업 윈선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윈선그룹 설립자가 담배와 연료 밀수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 상업 활동 등에도 연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다이아몬드 8호의 사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국제 제재의 구멍을 북한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더 포괄적인 제재 이행 적용과 공공, 민간 부문을 망라한 사전 예방적 관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의 사치품 공급을 위해 최소 15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인물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으며 최근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철회해달라는 문철명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의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돈 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여러 위장 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는 설명입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기소장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게 가한 확산 방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을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범위가 넓은 우리의 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처음 송환되자 북한은 반발 조치로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적법한 절차를 취했다면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48시간 내 철수를 명령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21일 전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전화브리핑에서 문철명의 송환이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I'll just reiterat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22일 워싱턴 DC 법원에 첫 출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벌어진 북한인의 돈 세탁과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이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국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전현직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인식을 갖고 아시아 복원력을 위해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2일 미한 동맹관계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미한 동맹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국제 공공재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완벽한 잠재성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중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외교 전략은 동맹인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며 최근 다른 동맹 현안 대처에 있어서도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지 않을 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 효과도 사라진다며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전체 동맹 관계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연계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한 동맹 관계를 중국에 대처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아시아 복원력을 위한 원칙에 입각해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보고서 공개에 맞춰 열린 화상대담에서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이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 협소한 시각에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 has to transform itself so it's just not preoccupied with its own neighborhood, its own geographical boundaries, and its immediate neighborhood in Northeast Asia. I mean, Korea is the 10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now, but it shouldn't be acting like it's just a small, vulnerable regional actor. And the vulnerability to intimidation comes from being too small in Korea's imagination. 보고서는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장기적 목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 한일, 대북 조정그룹의 제어 활성화 등 한일 간 긴밀한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증진을 막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대북 제재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시야를 잃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을 비핵화 협상과도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한국 사회의 일각의 자체 핵무장 논의에 대해 거론하면서 한국의 핵 보유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t tends to be tied to a sense of full control over individual destiny, as opposed to what extended deterrence addresses, and that is about shared destiny and shared responsibility for responses to threats. My opinion is that the provision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would not be helpful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결국 북핵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는 지정학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합의, 즉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인류 보편적 사안인 인권에 대해 정치적 접근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건 위험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 건 북한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강경책을 준비하는 수순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박원건 한국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대북 정책에 대항해 북중 간 밀착이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중국은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을 수용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고 북한은 중국을 뒷배삼아 미국에 대적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시 주석이 대북 경제 지원 의사를 피력한 건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을 겨냥한 미한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 구두 친서를 교환했다며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적대 세력의 전방위적 도전에 대처해 단결과 협력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통일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통일부 장관과 집권 여당이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이인영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김서구 전 한국통일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